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서 아동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예전에 아동복 디자인 업체에서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 제 매장을 열었는데요. 사입을 주로 하지만 제가 디자인한 제품도 제작을 하여 판매를 할 때가 많습니다. 흔치 않은 디자인의 아동복을 판매하기 때문에 찾아주시는 단골도 많은 편이었죠. 여자 혼자서 아동복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손님들은 저를 자연스럽게 아이가 있는 귀여운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자연스럽게 아이 얘기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혼 안 했다고 미혼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깜짝 놀라시거나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동복 매장이다 보니 사장인 제가 당연히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겠거니 했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웃으며 넘어갔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매장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4살 정도 되는 여아 옷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30대 정도 되는 남자가 4살짜리 옷을 추천해 달라고 하니 아빠가 딸옷을 사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따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다음에는 데리고 와서 한번 입혀보시고 사세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멋쩍게 그러더라고요. 저 결혼 안 했는데요. 이건 저희 조카한테 선물 주는 거예요. 어머,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맨날 애 엄마라고 오해를 받는 입장인데 저 역시도 그 남자를 오해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매장은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요. 조카한테 옷을 하나 사주려고 해서 사촌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추천해 주더라고요. 여기 옷이 웬만한 브랜드 옷보다도 질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다고요. 어머, 정말요? 그런 칭찬을 사촌 누나분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기분이 좋아서 양말 하나를 서비스로 넣었습니다. 이거 아기 양말인데요. 서비스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양말도 예쁘네요. 사장님 자녀분들은 예쁜 옷 많이 입어서 멋쟁이들이겠어요. 저도 결혼 안 했어요. 정말요? 네, 아동복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애엄만 줄 아시는 분이 많던데 저도 아직 미혼이에요. 저도 오해를 했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뭐.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가벼운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보통 애엄마인 여자 손님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나눠도 남자 손님들은 계산만 조용히 하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밝게 이런저런 말도 많이 하시고 성격이 몹시 좋으신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매장에 앉아서 인터넷 쇼핑몰로 팔 옷들 사진을 고르고 있는데 그 남자가 또 들어온 겁니다. 저는 그 남자를 단박에 알아봤죠. 며칠 상간으로 온 거라서 혹시 환불을 하려고 온 걸까 싶기도 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조카 옷 사러 왔었는데. 네, 알죠. 기억나요. 근데 어쩐 일로 혹시 교환이나 환불 때문에 오신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조카가 너무 좋아해요. 사촌 누나도 예쁜 거 사왔다고 좋아하고요. 아, 정말요? 그럼 무슨 일로? 남자는 불쑥 커피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라서 외근을 잘 다니거든요. 요 근방에 병원에 외근 왔다가 문득 이 옷가게가 보여서 커피 한잔 하시라고 사왔습니다.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제 커피를 사다 주었으니까요. 아, 감사해요. 별 뜻은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른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커피는 드셨어요? 제 건 차 안에 있습니다. 네. 전 뭔가 어색하고 뻘쭘하게 서 있었어요. 저는 그만 가볼게요. 아, 네. 커피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머뭇거리면서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실은요. 지나가는 길은 아니고 제가 일부러 온 거거든요. 네? 사장님이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대화할 곳을 만들려고 일부러 커피 사들고 온 건데. 남자는 쑥스러워하며 저렇게 말을 했고 저는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눈에 저한테 반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불쾌한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놀라서. 그 남자는 괜찮으면 연락처라도 줄 수 있겠냐고 했고 저는 그냥 명함을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죠. 이건 제 명함입니다. 그 남자의 명함을 보았고 한영규라는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는 쑥스러워하며 자리를 떠났고 저도 좀 멍했어요. 이런 일이 너무 오랜만이기도 한데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나 아직 살아있네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계속 그 남자가 주고 간 명함이 걸렸어요. 혹시나 내 연락을 기다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망설임 끝에 문자를 하나 날렸습니다. 저희 옷가게 이름을 말하면서요. 그 남자는 단박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 연락을 많이 기다렸는데 연락 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시간 괜찮으면 오늘 저녁에 차 한잔 해도 되냐는 거예요. 저도 좀 망설여졌지만 인상도 워낙 좋고 그때 대화를 잠깐 나눠보니 성격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주고 간 명함을 보니 회사도 그렇게 작은 것 같지 않았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희 가게 문 닫는 시간에 맞춰 그 남자가 왔는데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남자한테 꽃다발을 받는 것이 오랜만이기도 하고 저한테 한눈에 반했다며 수줍게 하지만 용기 있게 다가오는 그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꽃다발을 받고 근처 카페에 가서 차를 한잔 했습니다. 직업이 영업사원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말을 정말 잘하고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더라고요. 쑥스러운 듯한 인상을 풍겼지만 오히려 대화는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잘 이어나갔다고나 할까요? 그래서인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즐겁게 나눴어요. 그 사람은 말투도 다정하고 제 얘기도 너무 잘 들어주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싹싹한 성격인 듯 했습니다. 그날을 첫 만남으로 그 남자와 저는 연락을 주고받고 데이트도 자주 하게 되었어요. 대화를 나눌수록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어느새 저도 그 남자에게 푹 빠지게 되었죠. 그 남자의 직장은 창원에 있다고 했고 본가는 울산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울산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와 저는 사귀게 되었고 그 남자는 그렇게 제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평일에 일을 쉬고 주말에는 영업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주로 제 일 마치고 만나는 날이 많았고 제가 평일에 쉬는 날 남자친구도 반차를 쓰거나 빨리 마쳐서 저랑 데이트할 때가 많았죠. 그렇게 알콩달콩 행복한 연애를 했고 1년 정도 만났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편하고 좋았기에 결혼 생각도 조금씩 들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저보고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자주 물으셨으니까요. 남친에게 얘기했더니 남친도 서서히 결혼 준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조금씩 진행될 때쯤이었어요. 친한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친구들 만난다고 하니 사뭇 긴장하더라고요. 자영이 네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잘 보여서 뭐하게. 자영이 남친 괜찮더라. 자영이 시집 잘 가는 것 같다. 그런 말 들어야 자기도 어깨뽕 확 살잖아. 어깨뽕 안 살아도 되네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아, 그래도 오늘 자기 친구들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라 그래. 내가 쏘니까. 또 허세 부린다. 결혼 전인데 돈 아껴.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참나. 저는 제 친구들한테 잘 보이겠다며 허세를 부리는 남자친구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친구들도 반갑게 제 남친을 맞이해 주었고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 한 명이 뭔가 남친을 빤히 보는 거예요. 뭔가 갸웃거리기도 하면서요. 남친도 느꼈는지 멋쩍어 하더라고요.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아니요.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뭔가 낯이 익어서 어디서 봤지? 그 생각했거든요. 아, 낯이 익어? 어디서 봤지? 그 말에 남친이 웃더라고요.
제가 워낙 흔하게 생겨서 그럴 거예요. 길 가다 보면 남자 중에 저같이 생긴 사람이 반이잖아요. 하면서 그냥 유쾌하게 넘기더라고요. 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도 쳐다본 게 미안했는지 더 이상은 남자친구를 빤히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도 한창 결혼 준비가 이어갈 때쯤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통화 가능하냐면서요. 무슨 일이야? 결혼 준비 잘 돼가고 있어? 식장 예약도 했고 며칠 전에는 드레스랑 스튜디오 계약도 다 끝냈어. 아, 그렇구나. 왜? 저기 있잖아, 자영아.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뭔데? 내가 전에 네 남자친구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맞아. 어디서 봤는지 기억났어? 그게 잠깐 본 거라서 확실한 건 아닌데. 어딘데? 전에 나 문화센터 다녔잖아. 우리 애 발레 한다고. 알지. 그때 내가 발레복 하나 선물했었잖아. 맞아. 근데 거기서 조금 친해진 엄마가 있단 말이야. 지금은 연락 잘 안 하는데 그때는 같이 문화센터 끝나면 카페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남편 얘기도 했었거든. 그 애엄마가 나한테 자기 남편 사진도 보여줬었어. 그래서 그 집 남편 얼굴을 내가 기억하거든. 물론 실물은 아니고 사진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 기억은 하는데 그때 네 남자친구 얼굴이 그때 사진으로 본 그 남자랑 너무 똑같은 거야. 저는 친구의 말이 너무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네 말은 그의 엄마 남편이 내 남자친구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사진으로 본 그 남자랑 너무 닮아서. 저는 친구의 말이 황당하다 못해 불쾌하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내 남자친구가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거야? 아니, 그렇다기보다 너 너무 말이 심하다. 네가 착각하는 거야. 내 남자친구 말 맞다나 얼굴이 좀 평범하게 생겼다 보니 착각하는 거겠지. 그렇겠지? 당연하지. 그럼 내 남친이 뭐 애까지 딸린 유부남이겠니? 저는 기분이 상해서 말이 좀 격하게 나가더라고요. 제 반응에 친구도 미안해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확실하지도 않은 걸로 괜한 소리 한 것 같아. 기분 풀어. 그래. 너 너무 황당한 소리다.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미안해. 그냥 잊어버려. 내가 착각한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친구와의 통화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서도 기분이 심란하더라고요. 설마 라는 마음도 한켠에 좀 들면서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저랑 그냥 사귀는 것도 아니고 결혼 준비까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남자친구 외모가 큰 특징이 없고 평범하다 보니 그런 오해를 산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와 만났는데 제가 약간은 떠보듯 그냥 장난치듯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오늘 주희한테 진짜 황당한 얘기 들은 거 알아? 뭔데? 저는 남친에게 아까의 통화 내용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남친은 제 얘기를 듣더니 오히려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주희 씨가 그때 내 얼굴을 빤히 보고 있었던 거야? 자기는 이게 웃겨? 너무 황당하니까 오히려 웃기잖아. 아니, 근데 내가 그렇게 평범하고 훈한 얼굴인가? 몰라. 주희 걔는 착각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회사만 해도 나같이 생긴 사람 많아. 얼굴 동그랗고 안경 끼고 머리 짧고. 그런가? 주희 걔가 원래 사람 얼굴을 기억을 잘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괜히 듣고 나니까 찜찜한 거야. 제 말에 남친은 장난을 치더라고요. 사실 그거 나 맞아. 나 실은 애 딸린 유부남이야. 아, 장난치지 마. 남은 심각한데. 심각할 것도 많다. 착각할 수도 있지. 나는 그냥 웃기구만. 아니면 내 도플갱어인가? 그 남자랑 마주치면 안 되겠다. 남친의 반응에 저도 그냥 어이없게 웃고 말았습니다. 남친이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니 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고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이어갔고 울산까지 가서 부모님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남친 부모님도 저를 환영해 주셨죠. 저희 신혼집은 제 옷가게가 있는 동네로 구했고 남친 개인 사정 때문에 제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서 구했습니다. 저희는 순조로운 준비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공항으로 출발해서 신혼여행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태국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나니 너무 피곤해서 비행기에선 내내 잠이 들었다가 깼죠. 첫날은 시간이 늦었기에 공항에서 가이드 만나서 안내 듣고 식사 후 바로 리조트로 들어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숙소에 들어가서 와인 한 잔 곁들이며 기분 좋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죠. 내가 드디어 결혼을 했구나 실감이 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좀 씻고 나오겠다고 욕실로 갔다 나왔는데 남편이 피곤했던지 침대에 들어 누워 자고 있는 겁니다. 씻지도 않고 자네 생각하며 일단 이불만 대강 덮어두고 발코니로 나와 저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약간 쌀쌀한 밤 공기와 바로 눈앞에 컴컴한 바다가 왠지 낭만적으로 느껴져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편은 비록 먼저 잠들었지만 저만의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낭만을 즐길 새도 없이 어둠을 가르듯 전화 벨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보니까 뜬금없이 사촌 언니가 전화를 한 거더라고요. 시차가 한국과 2시간 정도 됐기 때문에 한국도 밤일 텐데 갑자기 웬 전화지 싶어서 심장이 덜컹했어요. 사촌 언니도 제 결혼식에 참석했고 제가 신혼여행 간 걸 알 텐데 이렇게 밤늦게 전화를 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하며 얼떨떨한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언니. 자영아, 너 지금 숙소니? 언니 목소리가 좀 다급해 보이더라고요. 왜 그래?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 야, 자영아, 큰일 났다. 이게 다 뭔 일이라니?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심각한 사촌 언니의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자세까지 고쳐 앉았죠. 혹시 부모님이 어디 갑자기 아프신 건가? 아니면 사고라도 난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사촌 언니가 들려주는 말은 너무 황당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랑 이모부는 일단 너 갔다 와서 얘기하라는데 내가 느끼기엔 이거 너도 빨리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른 채로 여행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왜? 너네 남편 지금 뭐 하고 있어? 자고 있어. 그래. 야, 아까 결혼식 끝나고 너네 옷 갈아입고 바로 공항 갔었잖아. 그랬지. 그때 우리 가족들 앞으로 누가 찾아온 줄 알아? 누가 왔는데? 아, 나 이게 진짜 뭔 일인지 들어도 안 믿기네. 네 남편의 와이프라는 여자가 찾아왔어. 저는 그 말이 퍼뜩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응? 뭐라고? 그게 뭔 소리야? 내 남편 와이프? 자기가 와이프래. 애도 있대. 자기 남편이 결혼한다는 얘기 전해 듣고 놀래서 쫓아왔댄다. 근데 너랑 너네 남편은 이미 공항으로 가버렸잖아. 그랬더니 이모랑 이모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야. 사진까지 보여주더라. 무슨 사진? 네 남편이랑 애기랑 같이 찍은 사진 말이야. 그 여자 그 앞에서 펑펑 울고 이모도 너무 충격받아서 주저앉으셨다니까. 언니의 말은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손이 막 떨려오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그 여자가 울면서 자기 얘기도 다 했어. 뭐라고 하던데? 네 남편이랑 사실혼으로 지낸 지 5년 넘었고 혼인신고는 안 했대. 니네 남편이 자기 집에서 반대한다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했다더라. 그래서 아기도 그 여자네 엄마 호적으로 돼 있대. 근데 애까지 낳고 같이 살았는데 1년 전쯤부터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밖으로 돌아서 이 여자가 마음고생을 엄청 했대. 그러다가 건너서 결혼한다는 얘기 듣고 까무러쳤다더라. 자기랑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부부로 5년 넘게 살았고 애도 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애 급하게 맡기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택시 타고 왔대. 그러면서 이모랑 이모부 앞에서 얼마나 울던지. 네가 일부러 그런 거면 상간녀 소송도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너도 아예 몰랐잖아. 당연하지. 지금도 안 믿기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자도 네 남편 상대로 고소할 거라고 하더라.
연락처 주고 갔어. 너한테 나중에라도 연락 좀 달래. 이모랑 이모부도 이게 다 뭐냐고 머리 싸맸는데 나라도 너한테 빨리 말해줘야 될 것 같아서. 너 어떻게 할 거야? 내 생각엔 지금 표 알아보고 내일 날 박는 대로 그냥 한국 돌아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어. 나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래, 알겠다. 뭐 필요한 거 있음 나한테 얘기하고. 응, 우리 엄마 아빠 좀 잘 부탁해.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빨리 돌아올 생각해.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얼떨떨해서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몇 시간 전 제 남편이 된 저 남자가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는데 사실은 저 남자가 다른 여자랑 사실혼 관계였고 그 사이에 무려 애까지 있었다니요. 그 순간 친구의 말이 번뜩 떠오르더군요. 제 남편을 알 것 같다던 친구의 말이요. 아, 그럼 그 친구가 본 게 정말 내 남편이 맞구나. 내 친구가 만났다던 그 애엄마가 진짜 남편의 부인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것도 놀랍지만 제가 남편에게 그 얘기를 꺼냈을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장난치고 웃고 넘어가는 모습이 떠올라 더 소름이었죠. 저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이런 미친 짓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자는 남편에게 일어나라고 깨웠습니다. 남편도 곤히 자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깨우니 어리둥절해하며 일어나더라고요. 자기야, 나도 모르게 잠들었네. 우리 첫날 밤에. 하면서 웃는데 그 얼굴이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왜 그래? 내가 먼저 잠들어서 화났어? 너 마누라도 있고 애도 있다며? 저는 다짜고짜 그렇게 말했고 제 말에 남편 얼굴이 갑자기 싹 굳더라고요. 어? 네 마누라라는 여자가 우리 결혼식에 왔었대. 간발의 차로 우리 공항 출발했을 때 그때 왔었다더라. 너 심지어 애도 있다며? 남편의 동공이 흔들리는 걸 봤는데도 남편은 그 와중에 변명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애가 있어. 오해야. 그리고 내 마누라는 너잖아. 지금 내가 장난치는 걸로 보여? 그 여자가 우리 엄마 아빠 찾아와서 다 얘기했대. 근데 이 순간까지도 거짓말하는 거야? 남편의 눈이 마구 흔들리더라고요. 너 이게 말이나 돼? 나 지금 꿈꾸는 것 같아 믿기지도 않네. 어떻게 아내도 있고 심지어 애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감쪽같이 속여? 너 진짜 뭐야? 자기야. 소름 끼치니까 자기라는 소리도 하지 마. 나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너 그냥 짐 싸서 나가. 네가 안 나가면 나라도 나갈 거니까. 어딜 나가라고 이 밤에. 그럼 내가 나갈게. 나 너랑 도저히 같이 못 있겠어. 여기 한국 아니야. 어딜 간다는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갈 건데 내 얘기도 좀 들어봐. 그래, 어디 말해봐.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그러더군요. 그게 자기한테 말해야지 하면서 못한 거 맞아. 자기 속인 것도 맞고 내가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인 것도 맞아. 그딴 소리 다 필요 없고 본론만 말해. 너 와이프도 있고 애도 있는 거 맞지? 그럼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 속인 거야? 근데 나 그 여자랑 정식으로 결혼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가볍게 만난 여잔데 그 여자가 덜컥 내 애를 가진 거야. 나는 분명히 지우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애까지 낳았더라고. 그래서? 애 낳았다는데 어째. 어쩔 수 없이 계속 지냈어. 근데 나는 너무 싫은 거야. 헤어지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애 핑계대면서 나 붙잡고. 솔직히 내 애는 맞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발목 붙잡혀야 되나 암담했어. 들을수록 기가 찼지만 일단 끝까지 말해보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만났는데 자기가 너무 좋고 진짜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였어. 자기 놓치기 싫어서 그래서 거짓말했어. 그래, 나도 어쩌면 이렇게 될 거란 걸 예상했던 것 같아. 결국은 다 드러나겠지. 근데 그럼에도 자기랑 헤어질 수 없었어. 듣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아내고 아이고 진짜 있는 게 맞는 거네.
근데 네 마음이 변했다고 책임감도 없이 나 몰라라고 나한테 갈아타려 한 거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는 얼마나 괴로웠다고. 괴로웠으면 끝까지 책임지지 그랬어. 네가 지금 한 행동을 봐. 그 여자도 속이고 나도 속인 거야. 네 그 쓰레기 같은 행동 때문에 몇 사람이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야? 너 진짜 이런 인간이었니? 나는 상상도 못했다. 저는 도저히 그 남자랑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소름 끼치게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남자에게 나가라고 했고 그 남자는 지금 어딜 가겠느냐며 진정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 같아선 저라도 나가고 싶었지만 밤이 늦었고 또 한국도 아니다 보니 섣불리 함부로 나가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조트 내에 방으로 들어갔고 짐을 쌌어요. 아침 일찍 떠날 생각으로요. 남편이 와서 진정 좀 하려고 말렸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폰을 켜서 비행기 티켓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가서 취소표를 알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행사에 혹시 취소표 나오면 알려달라 문자를 보내놓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뜯어말리는 남편을 밀치고 택시 타고 공항으로 바로 갔어요. 인터넷으론 항공권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공항에 막상 가니 현장에서 취소표가 다행히 나와서 기다렸다가 그거 타고 한국으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신혼여행 갈 때만 해도 들뜨고 행복하게 갔는데 돌아올 땐 저 혼자 그것도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돌아오다니 참 제 상황이 황당하기도 하더라고요. 여전히 꿈꾸는 것 같고요. 그렇게 제가 김해공항에 도착하니 미리 연락해두었던 사촌 언니가 픽업을 와주었어요. 언니는 어두운 얼굴로 제 짐 챙겨서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쩌고 있어? 그냥 황당해하고 계시지 뭐. 네 남편은.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취소표 구해서 왔어. 뭐라디? 변명 늘어놓으면서 그 여자랑은 진짜 끝난 사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참나, 애도 있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니. 너는 정말 결혼 전엔 아예 몰랐어? 몰랐지.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결혼을 했겠어? 그럼 정말 철저하게 속였단 말이야? 진짜 기가 막힌다.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믿기지 않는 황당한 일 속에서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그 남자와 제가 혼인신고 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같이 혼인신고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죠. 그래서 따로 이혼 절차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걸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그 여자와 저는 따로 만났는데 아이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저도 피해자이건만 그 여자와 아이를 보는 것이 왠지 죄스럽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예 몰랐다.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도 제 말을 들으면서 눈물만 훌쩍이더라고요. 그 여자 한다는 말이 자기는 호르몬이랑 같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았답니다. 본인은 미용실에서 스텝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사귄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임신을 했었답니다. 처음엔 그 남자도 아이 낳고 결혼도 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더래요. 그 여자는 애는 지우기 싫어서 잠수를 탔고 혼자서 키울 생각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출산도 혼자 했다는데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더랍니다. 자기 애라고 하니 애정이 가는지 자주 찾아왔고 반동거식으로 같이 살기도 했대요. 그 여자는 결혼도 하고 싶었는데 그 남자가 자기 부모님이 반대한다면서 결혼은 차일피일 미루더랍니다. 애는 점차 크고 그 여자도 속이 너무 타들어갔는데 그 남자가 떠날까봐 강하게 결혼하자고도 못하고 말도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결국 발길이 뜸해지더니 문자로 헤어지자고 한마디 남기고 잠수까지 타더랍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 소식까지 들었고 그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남일이었으면 세상에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가 다 있구나 하겠는데 그게 바로 제가 결혼한 그 남자였다니 어이상실이었죠.
저는 그 여자에게 남편을 상대로 꼭 고소하라고 그리고 양육비도 다 받아내라고 했습니다. 저도 민사소송 진행 중이라고 했고요. 남편, 아니 그 남자는 그 와중에 저한테 연락해서 진짜 사랑한 건 너였다느니 자기가 다 잘못했다느니 그 여자랑 끝낼 테니 다시 시작하자느니 하는데 개소리 말고 미안하면 위자료나 똑바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진짜 뻔뻔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네 회사에도 다 알리고 네 주변에도 다 알릴 거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여차하면 정말 그럴 생각도 있었는데 그 남자는 제 경고에 쫄았는지 그 뒤로 저한테 연락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걸 그 여자가 대신 해주었습니다. 그 여자가 결국 그 남자 회사에 이 사실을 다 폭로했다고 했거든요. 그 남자 결국 회사의 소문 다 퍼져서 쓰레기로 찍히고 눈총 받다가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처자식도 있는 주제에 간도 크게 총각 행세하면서 저한테 접근한 것도 그렇고 어쩜 이렇게 대담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건지 그 남자의 머릿속이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은 하나의 해프닝처럼 끝이 났습니다. 한동안은 제 주변에서도 제 이야기로 들썩거릴 지경이었고 제 이야기를 들은 잘 모르는 동창한테까지 전화가 올 정도였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렇게 일을 만든 그 남자가 원망스럽더라고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입방아에 이렇게 오르내려야 되는지 싶고요. 가끔 뒷일은 생각도 못하고 일을 저지르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자가 딱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짜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혼인신고는 안 해서 호적이 깨끗한 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처자식을 나 몰라라 저버릴 수 있는 인간이라면 저한테도 똑같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요. 겉으로는 밝고 재밌고 매력적인 사람 같았지만 사실은 책임감도 없고 비겁한 데다 대책도 없는 인간이었으니까요.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아는 사람 같다고 경고했을 때 좀 더 알아봤어야 했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찜찜할 땐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남자와의 지지부진한 소송에서 결국 이겨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도 받았고 그 여자도 위자료랑 양육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걸 그나마 좋은 일이라고 해야 할지 그 남자랑 제가 살려고 준비해두었던 신혼집을 결국 전세 주었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한테 상처만 남겼지만 그래도 집값이라도 좀 올라서 그게 위안이 좀 됐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게 한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소문도 뜸해지고 마음도 많이 추슬러지더라고요. 시간이 더더욱 흐르면 와, 내가 그런 황당한 일을 겪었구나 라며 웃고 넘길 날도 오겠죠. 당장은 남자 생각 없지만 만약 살면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딸린 처자식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다는 우픈 생각까지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